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용어죠. 네, 우리가 그죠? 네. DB, 데이터베이스, 그죠? 매니지먼트, 관리 시스템이다. 근데 매니저는 우리가 연예인 관리자를 말을 하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매니지먼트, M이 들어가면 DBMS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이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드웨어가 아닐까라는 건데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어떤 명령어를 내려야 될까? 어떤 정해진 그런 명령어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DBMS다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이제 모아놓은 거죠. 그럼 사용자들이 여기에 접근해가지고 뭐 좀 찾아줘라고 했을 때 무슨 말로 하죠? 한국말로 할까? 영어로 할까? 정해진 언어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다. 그죠? 이 언어가 들어오면, 이런 단어가 들어오면, 뭐, 검색해줘라. 이런 단어가 들어오면, 뭐, 갱신해줘라. 자, 그런 것들이 다 DBMS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림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거죠라는 거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뭔가 결과를 얻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DBMS를 통하는 거죠. DBMS를 통해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명령어를 내렸겠죠? 그럼 그 명령어를 이렇게 갖다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곳에 이제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이제 관리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이러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네이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요구를 하는 거죠. 뭐 좀 찾아줘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것 좀 찾아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요청한 거를 이제 네이버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네이버가 찾아야죠. 어디서 찾아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에 있는 자료, 카페에 있는 자료, 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느냐라는 것은 얼마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얘가 또 명령을 내려서 이것의 결과를 가져와서 사용자한테 이렇게 요청한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용 프로그램을 돌다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DBMS에 접근을 하는 거고, DBMS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결과를 가져와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제 관리 시스템을 한번 정의를 해보자라는 거죠. 정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의다라는 거죠. 왜 필요하죠? 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사용자가 요청을 합니다. 사용자가 이것 좀 찾아줘, 이것 좀 해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는 건데 간혹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의 월급을 20만 원씩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원래 월급에다가 더하기 20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DB 연산을 수행하는 거죠. 네,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것도 어때요? 명령어를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도 하느냐? 접근을 통제합니다. 이렇게요. 데이터베이스는 소중한 정보들이 모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접근해가지고 내 신상 정보를 바꿔버리면 되나요? 내 신상 정보를 아무나 접근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한다라는 것은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접근 통제도 얘가 DB의 관리자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접근 통제를 함으로써 뭐가 유지되도록 한다?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무결성이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죠. 어느 누가 여기에 딱 접근을 해가지고 내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맘대로.
그럼 나의 정확한 핸드폰 번호가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정확한 게 아니죠. 정확성 우리 뭐라고 그랬죠? 무결성이라고 그랬죠. 누가 맘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가지고 내용을 바꿔버린다? 그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결성을 유지 관리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아무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도록 하면 안 된다. 즉 접근 통제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런 걸 하는 게 누구다? 뭐다? 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네. 그죠? 그럼 데이터베이스 DBMS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뭔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다. 얘는 이제 구체적인 하는 일이죠. DBMS 뭐 하나요? 했을 때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DBMS의 필수 기능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DBMS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내가 하나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정의하는 기능, 조작하는 기능, 제어하는 기능 3가지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이 뒤쪽에서 SQL 할 때도 다시 한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니까 정의하는 기능, 정의할 때는 어떤 명령어를 써? 그런 명령어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일단은 3가지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구나라고 보면 되세요. 정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조를 정의하는 거예요. 구조 정의는 뭐냐면은, 자, 우리 회사에서 이제 우리 회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일단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어요. 신입사원한테 정보를 뭘 받아낼 거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나 뭐 이렇게 뭐뭐 받을 건지 그게 구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데이터의 형, 이름은 문자, 나이는 숫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나이는 뭐 몇 세 이상을 입력을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정보를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컴퓨터로 어차피 저장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에 이제 받은 정보를 다 입력을 하겠죠. 네, 그랬을 때 뭐 나이가 -5 그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몇 세 이상이어야 된다. 만약 마이너스 값이 들어오면 오류가 발생이 된다. 그런 게 이제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명시하는 게 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구조를 정의하는 데가 뭐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름, 주소, 나이 뭐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좀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삭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구조를 변경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구조를 대한 변경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예 삭제하고 다시 해야 되지 뭐 구조 삭제 하여튼 구조에 관련된 거 이게 정의 기능이에요. 처음으로 틀을 작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정의 기능이 됩니다. 됐죠? 조작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작한다. 뭐 조작한다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작은 주무른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원래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하다 보면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이제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하고 난데 삽입이 일어날 수 있겠죠.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그럼 삽입되는 그 신입사원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삽입하는 기능이 있을 거고, 자 퇴직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 삭제해야죠. 월급 나가면 안 되니까 삭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핸드폰 번호 바뀌는 사람들 고쳐야 되겠죠. 그게 갱신.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 또 우리가 또 이것 좀 찾아줘 라는 검색 기능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죠. 삽입, 삭제, 갱신, 검색 이런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조작 기능이란다. 이런 명령어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조작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4가지도 우리가 SQL에서 물론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죠. 제어 기능이다 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럼 철조망을 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접근 금지.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되려면 보안을 철저히 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보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회사 사원들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정보는 어느 직급까지 볼 수 있을 거냐. 만약에 뭐 이사님이다 그러면 우리 사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일단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이제 사원들은 우리 다른 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권한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제어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권한에 관련된 거,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권한을 그 설정된 권한을 취소를 한다든지, 네. 그래서 접근입니다. 접근.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접근 통제에 관련된 거. 뭐하러 접근 통제를 하느냐. 뭘 유지시키기 위해서? 무결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무결성 유지시키기 위해서 접근 통제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게 제어 기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A라는 이제 내용을 볼 수 있는 권한, 내가 내 4번을 치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 당신은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접근 통제를 하겠다. 보안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어 기능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허가된 사용자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보안을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또 병행 제어죠. 네. 동시에 접근을 해서 처리가 될 때 잘 처리가 돼야 돼요. 오류가 나면 안 되죠. 단지 검색만 할 건데 동시에 10사람이 접근을 해가지고 뭐 문해영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합니다. 그냥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행 제어가 되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연산에 참여할 때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A라는 데이터를 가져가서 검색만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A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가 10을 더하려고 한다 그죠. 더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A를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연산에 참여할 때는. 자,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접근해서 어떤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고자 할 때 병행 제어를 잘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기능적인 명령어들이 들어간 게 이제 제어 기능에 이제 돼요. 이게요. 됐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네, 목적이 어딨냐? 종속성을 제거한다 그랬어요. 종속성의 반대가 뭐죠? 독립성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종속성을 제거한다.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만 관리하는 거예요. 데이터. 네, 데이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 네, 데이터를 관리를 한다 그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니까. 네, 그래서 데이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그 용어가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전체 끝까지 마무리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흡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요. 일단 DBMS는 뭐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죠. 데이터. 그죠? 뭐하러 데이터를 관리를 하냐? 데이터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안 건드는 거예요. 네,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데 있다. 그래서 데이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DBMS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스키마라는 이제 용어가 나와요. 스키마.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설계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 네,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라는 거죠. 아파트를 짓는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이 땅 파나요? 아니죠. 그 땅 파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많죠. 뭐 회의도 해야 되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주민들 의견 그리고 이제 다 통과가 됐으면 뭐예요? 설계도를 그려. 이렇게 해야지 설계도를 다 그리고 추가할 것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땅 파잖아요. 자, 스키마다라는 것은 바로 설계도를 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스키마 하면 설계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설계도는 뭐냐?
어떤 식으로 자료 구조를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키마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죠. 많이 생소하죠. 네. 그럼 스키마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해요? 설계도다. 아파트 설계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설계도 보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복잡하죠. 내 아파트의 그 구조도를 보면 뭐 방 사이즈,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내 방 하나, 우리 집 하나, 한 호실에 대한 평면도 그것도 좀 복잡한데 아파트 전체에 대한 설계도 어떠세요? 더 복잡하죠. 네. 그래서 스키마는 설계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조, 또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명세하는 거죠. 명세, 종이에다 이렇게 나열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체, 속성, 관계를 따집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개체, 속성,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하는 부분이 돼요. 또 제약 조건 이렇게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은 또 개체는 뭐고 속성은 뭐고 관계는 뭐고 제약 조건은 무엇일까? 바로 뒤에 차근차근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제 스킵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스키마는 또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되며 우리가 이제 뭐 영어 사전, 국어 사전 뭐 이렇게 있듯이 데이터 사전이 있습니다. 그 사전에는 어때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데이터 사전이다. 데이터에 대한 모아놓았다.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을 또 다른 말로는 메타데이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키마는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되고 또 메타데이터라고도 한다. 일단 이것도 스킵을 일단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스키마 하면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자료를 저장하는 구조. 구조에 대한 기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표현법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게 스키마다라는 거죠. 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기 위한 설계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는 또 종류를 3가지로 나눠놨어요. 뭐냐?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로 또 종류별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설계도를 그리는데 아파트 전체에 대한 설계도를 그릴 거냐, 우리 집 하나에 대한 설계도를 그릴 거냐, 또 종류별로 많겠죠. 네, 또 아파트 놀이터에 대한 설계도도 있어야 되겠고, 네. 그래서 설계도를 이제 종류별로 나누는 거예요.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로 나눠놓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중요해요. 이게. 자, 이거는 뭐냐면, 어디를 그렸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뭐에 대해서 기술했느냐에 따라서 외부, 개념, 내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단은 외부가 있으니까, 어때요? 내부가 있겠죠?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죠? 네. 중간에 뭐가 있어요? 네,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죠. 외부, 내부, 개념. 일단 네, 스키마 하면 여러분이 정의를 일단 기억을 합니다. 다른 거 다 있고 자료를 저장하는 구조, 표현법을 정의한 것이고 종류는 뭐가 있다?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가 있다. 일단은 이렇게 2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스키마 3중. 일단은 볼게요. 자, 외부 있었죠? 네, 외부. 자, 내부 사이에 뭐가 있다? 개념이 있다. 외부, 내부 사이에 뭐가 있다? 개념이 있다. 이제 이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잘 봤더니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 그렸네요. 그죠? 네. 개념 스키마가 있고 내부 스키마가 있네요.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 그렸고 개념은 하나, 내부도 하나 이렇게 그렸네요. 네. 자, 외부는 많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병원, 네, 병원의 스키마를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보를 이제 일단은 얻어야 되겠죠. 누구누구 정보를 얻을까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겠고 또 간호사분에 대한 정보, 의사분들에 대한 정보, 또 그죠?
도움 받는 곳 있죠. 네, 거기에 대한 정보, 네,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얻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받았어요. 자, 화면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화면 구성을 사용자마다 다르죠. 의사분들은 화면을 이렇게 해주세요. 간호사분들은 화면을 이렇게 해주세요. 총무부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다 다르죠. 네, 볼게요. 만약에 인사부다, 회사다. 인사부에서는요, 화면을 이제 똑같은 데이터죠. 우리 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칠게요. 네. 그럼 인사부에서는요, 우리는 이름하고요, 이 사람에 대한 직급만 화면에 나오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자, 총무부에서는 이제, 우리 화면은요, 우리 부서는요, 화면에 이 사람에 대한 이름과 급여만 나오면 돼요. 다른 건 지저분하니까 화면에 안 보여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요구하는 화면이 다 다르죠. 네,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인데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사원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단지 화면에 표시되는 모양은 요구사항별로 제각각이다라는 거죠. 네. 자, 병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려고 환자들에 대한 정보 다 받았어요. 그럼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들어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의사분들은 여기다가 의사분들은 여기에 환자 이름하고요, 뭐 병명하고요, 어쩌고 저쩌고만 나오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직원, 네, 그죠? 총무부에서는 우리 화면에는요, 환자 이름하고요, 뭘 처치했는지, 처치 종류만 나오면 돼요. 이렇게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바깥에서 보여주는 외부 스키마가 된다. 그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외부 스키마는 부서별로 다 다르잖아요. 예, 요구하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직급별로. 네. 그죠? 네,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총무부 다 다르잖아요. 뭐 인사부, 총무부 다르잖아요. 뿌리는 어디서 왔는데? 뿌리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왔는데 화면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화면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이제 외부 스키마가 된다라는 거죠. 자, 외부 스키마는 다 다르다 그죠. 사용자, 이걸 실제로 쓰는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다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외부 스키마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요? 네.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봐라? 사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화면 설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하여튼 설계가 들어갔으니까 스키마인 거예요. 어려운 말로 스키마다라는 거고, 그냥 쉬운 말로 이제 설계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구의 관점? 사용자의 관점. 딱 한 가지인가요? 아니죠.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다. 여러 개. 이게요. 네. 여러분, 세 개 어려운 것은 다 여러 개 하면 돼요. 많아요.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 있고, 그 회사 부서가 20개면 20개가 될 수가 있고, 그 회사 부서가 5개면 5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할 수 있겠군요. 라는 거죠. 네, 됐나요? 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서브 스키마다 또는 화면에 보이는 거다, 뷰다, 네, 뷰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사용자의 관점이다. 거기다 별 치면 돼요. 별. 네. 논리적인 구조를 이제 기술을 한다라는 거고, 외부에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 거죠. 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사항, 사용자죠. 네. 개인이나 특정에 한정된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입니다. 네. 논리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사용자가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용자마다 다른 거죠. 부서별로 다르듯이 사용자별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뿌리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왔는데 여러 형태로 보여줄 수가 있다.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스키마를 봐보세요. 개념 스키마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보면은 뿌리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죠?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뭐 있어요? 내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정보 뭐 있어요? 내 이름 많죠? 네, 잘 안 보이게 됐을까요? 자, 이름, 전화번호, 네, 주소, 네, 또 뭐 제출할까? 자격증, 가지고 있는 자격증, 좋아하는 색깔,
뭐 또 몸무게, 키, 하여튼 몸무게, 키 많아요. 많은데 이제 각각 부서별로 나는 이것만 표현해 주세요 이런 거고, 그러면 이 모든 정보를 회사의 이사님은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죠. 권한이 가장 높으니까. 그게 개념 스키마예요. 조직의 장은 이걸 볼 수 있어요. 네, 원래 이 모양이죠. 이게 수집한 정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네, 그래서 개념 스키마는 어때요?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아무나 들어와서 이 나의 모든 정보를 보면 되나요? 안 돼요. 이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권한이 정해져 있어요. 일개 사원이 다른 사원들에 대한 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다른 사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안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봅니다. 네, 개념 스키마는, 자, 개념 스키마는 기관, 그 기관, 네, 조직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조직의 장은 볼 수가 있는 거죠. 조직 전체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다 라는 거고,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다 라는 거예요. 몇 개만 존재해요?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하나. 네, 우리 모든 회사 사원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 하나만 존재한다. 기관의 입장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보안이 따라줘야 됩니다. 보안. 네, 보안. 또 접근 권한.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권한은 몇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죠. 네,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스키마가 된다 그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스키마다, 단순히 스키마다 하면은 이제 개념 스키마를 이제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정리를 해봅시다. 자, 기관이나 조직체의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논리적인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조직체의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요. 네,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데이터의 모습이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이런 정보를 수집해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전체에 대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 네, 그래서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는지, 데이터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고 어떠한 제약 조건이 존재하는지 그런 정의도 포함이 되고, 또 보안 정책,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보안 정책, 접근 권한에 관련된 거 개념 스키마다라는 거죠. 네, 되었나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뭐 USB에다 저장하던, 외장 하드에 저장하던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저장을 할 때 우리 회사의 사원에 대한 이름은 몇 자로 할까? 10바이트로 할까? 20바이트로 할까? 그런 게 세부적으로 이제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 물리적 저장 장치, 실제적으로 저장하는 것에 대한 구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장 장치에 실제로 저장되는 그 방법을 정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저장 구조, 네, 어떤 형식으로 저장을 할 것인지, 또 인덱스, 항목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저장 구조라는 것은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름은 20바이트로 해야지, 그러면 이름이라는 그 공간에 20바이트가 실제로 할당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형식, 문자 형태로 할 것이다, 숫자 형태로 할 것이다, 그런 형식. 인덱스다라는 것은 이제 목차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인덱스라는 용어가 이제 몇 번 나올 건데, 여러분이 책을 읽어볼 때 이거는 몇 페이지에 있고요, 이거는 몇 페이지에 있고 그런 목차가 있죠. 그 목차가 있으면 책을 조금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죠. 그런 거 인덱스. 그다음에 항목에 대한 표현 방법, 문자로 할까, 숫자로 할까, 아니면 이거는 이름이 들어오는 속성의 이름은 이름으로 할까, 뭐 성명으로 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내부 스키마. 자,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관점. 사용자의 관점, 기관이나 조직체의 입장, 저장 장치 면에서 바라본 것,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논리적인 구조다, 물리적인 구조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논리적인 구조다 그러면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것이고, 물리적인 구조다라고 하면 실제로
컴퓨터 쪽에 저장되는 그런 형태를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논리적인 구조를 기술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기관이나 조직체의 입장에서 논리적인 구조를 기술을 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대한 내용이 내부 스키마. 이렇게요. 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네, 스키마에 대해서 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